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선택이고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 돈이 급할 때는 더 그렇죠. 평소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말도 그냥 넘기게 되고 평소라면 한 번쯤 물어봤을 것도 굳이 묻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 하나예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에 1990년대 실제로 육가공계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겪었다고 전해진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모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어디에 CCTV가 있는지도 몰랐고 고기 하나가 어디에서 도축됐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지금처럼 전산으로 추적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누군가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 시대였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그날 밤 무엇을 옮겼는지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맡았던 냄새가 무엇이었는지, 도로 위에서 하나씩 떨어뜨렸던 그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현금으로 건네졌던 그 돈이 대체 무엇의 대가였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의문에서 시작해요. 당시 화자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육가공업이라는 직업은 지금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고 해요. 도축된 소나 돼지를 받아서 부위별로 나누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서 정육점이나 식당, 마트 등에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리나 작업 환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파리도 날아다니고 쥐도 보이고 작업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당제로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로 배송 업무를 맡았다고 해요. 건으로 보면 단순히 고기를 씹고 거래처에 갖다 주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동네를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업체보다 자기 회사의 고기를 더 많이 납품해야 했고 거래처를 늘려야 자신의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냉동육을 많이 취급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조금씩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납품할 때 수십 박스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고 냉동육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해요. 하루 종일 고기를 들고 나르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그렇게 고생해서 돌아다녀도 거래처가 쉽게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년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새로 만든 거래처가 고작 한두 곳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겠죠. 특히 거래처에서 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른바 미수금이 쌓이면 회사에서도 좋아할 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당시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불평했다고 해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생각했고 일이 힘든데 왜 성질을 내느냐고 혼자 투덜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일을 구할 형편도 아니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이면 또 차에 고기를 싣고 거래처로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한 정육점에 고기를 내려주러 갔는데 그곳 사장님이 갑자기 화자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육점은 자신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사장이 될 거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화자는 새 사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웃지도 않았고 제대로 인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인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내려놓고 영수증에 확인을 받고 그동안 거래했던 사장에게 인사를 한 뒤 다음 거래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어요. 같은 주소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래처 이름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화자는 주문받은 고기를 차에 싣고 그 정육점으로 갔어요. 원래 납품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역시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화자를 바라보더니 고개만 살짝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화자는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아무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납품업체에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으면 최소한 인사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무뚝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저러다 망하겠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속으로 한번 욕한 것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은 미수금이 쌓이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 정육점은 달랐다고 해요. 고기를 가져다 주면 그날 바로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번 현금으로 계산하니까 화자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느 날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화자가 무슨 부탁이냐고 묻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희 주문 들어오면 다른 데보다 우리 집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화자는 그 정도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화자에게 건넸다고 해요. 당시 기준으로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처음에는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나한테 꽤 잘해주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정육점을 나왔다고 합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거래처 하나에 가서 고기 내려놓고 끝나는 일이었는데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또 그 정육점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자는 원래 배송 순서가 있었지만 그날은 일부러 그곳을 먼저 찾아갔다고 해요. 지난번에 돈도 받았고 자신에게 잘해줬으니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돈을 받았다고 해요. 화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조금씩 친분이 생겼다고 해요. 사장은 가끔 화자에게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고 화자 역시 그 정육점을 다른 거래처보다 먼저 챙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건을 내려놓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사장이 담배를 피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자는 평소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고 사장이 먼저 친하게 대해주니 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게 한쪽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해요. 요즘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화자는 순간 조금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충 자신의 수입을 이야기했고 사장은 다시 물었다고 해요. 결혼은 했느냐고, 아이들은 있느냐고, 집은 어떻게 구했느냐고, 월세냐 전세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당시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했어요. 성실하게 일하시던데 일 하나 더 해볼 생각 없어요? 화자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사장은 자신이 아는 정육 기술자가 있는데 야간에 가끔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매일 나가는 일도 아니고 연락이 올 때 한 번씩 가서 일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꽤 높았다고 해요. 당시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화자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 일당으로 100만 원이라면 지금과 비교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화자는 바로 물었다고 해요. 어떤 일인데요? 그런데 사장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배송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 말만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도 화자에게 돈을 조금 챙겨줬다고 합니다. 화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까? 정육 기술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일일까? 그래도 그때는 의심보다 기대가 더 컸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정육점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자는 평소보다 일찍 그곳으로 갔다고 해요. 고기를 내려놓고 계산을 마치자 사장이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화자는 별 생각 없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도 적혀 있었고 준비해야 할 옷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검은 옷,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밤 10시. 화자는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가서 하시면 돼요. 그 말과 함께 사장은 종이를 다시 한번 보더니 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화자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종이를 태우라고 하지? 왜 밤에 가야 하지? 왜 검은 옷을 입어야 하지? 그리고 왜 선글라스까지 써야 하는 걸까? 하지만 결국 그 질문들을 마음속에서만 굴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화자는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불법으로 고기를 버리는 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도축 부산물이나 판매하기 어려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고 정육업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는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고기를 몰래 버리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검은 옷도 이해됐어요. 고기를 버리다가 피나 기름이 묻을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도 이해됐습니다. 냄새가 심할 테니까요. 밤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법으로 폐기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화자는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이 강원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야 했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렀다가 잠도 조금 자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침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자는
한 정육점을 발견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육점 뒤편을 바라보다가 조금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육점과 산 사이에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화자는 그것을 보고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 고기를 손질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차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화자가 사이드미러를 바라보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명의 남자로 보였다고 해요. 조금 가까워지자 외국인 2명과 한국인 남자 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화자는 차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 정육점 하시는 사장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고 해요. 들어오세요.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자는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니 계산대 뒤에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지나자 또 다른 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남자는 불을 켜고 화자에게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믹스커피를 부탁했고 남자가 직접 커피를 타줬다고 해요. 외국인 2사람에게도 커피를 한 잔씩 건넸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 보면 그냥 평범한 야간 작업처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커피를 다 마신 뒤 남자가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어제 작업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물건들을 자루째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른 2사람은 신호를 주면 자루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 밖으로 던지면 된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른 차가 있거나 사람이 보이면 절대로 던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화자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고기를 버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차량 뒤쪽에는 자루가 여러 개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차에 싣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 들어섰을 때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신호를 주면 한 사람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도로 밖으로 툭 던졌다고 해요. 한 번, 그리고 조금 지나 또 한 번, 또 한 번. 차는 계속 달렸고 물건은 하나씩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화자는 그때도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냉동된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고기 냄새를 수없이 맡아본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차 안에서 나는 냄새는 묘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돈 생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고하면 100만 원이다. 그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그곳에도 대형 냉동고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 가지고 온 것들을 그 냉동고 안에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금 녹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얼리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워서 자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했어요. 화자는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렸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100만 원을 받고 고기를 버리는 일.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끝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고 해요. 일어나세요. 화자가 눈을 뜨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지금 자면 어떡해요? 화자는 놀라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했다고 해요. 이거 걸리면 벌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자는 잠이 확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생각했다고 해요. 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화자는 다시 신호에 맞춰 물건을 하나씩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밤은 점점 깊어졌어요. 도로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화자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먼 곳에서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화자는 무심코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멍해졌다고 해요. 자신이 있는 곳은 처음 출발했던 강원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부산 인근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였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들은 밤새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멀리 이동해야 했을까요? 왜 굳이 밤에만 해야 했을까요? 왜 사람이나 차가 보이면 물건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이상한 냄새가 났을까요? 그 질문들은 당시에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자는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을 무사히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가 뜰 무렵 마침내 일이 끝났습니다. 차 안의 자루가 거의 비워졌다고 합니다. 화자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운전하던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거 일당입니다. 화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원래 약속한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11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더 들어 있었던 거예요. 화자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상승세 때문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는데 돈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불러주면 해야겠다.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평소 납품하던 정육점으로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문이 끊겼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화자는 배송하는 길에 그 정육점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순간 화자는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정육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도 내려가 있었고 안쪽에는 집기 몇 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화자는 그저 다른 곳으로 이전했나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씩 지나고 화자 역시 독립해서 자신의 육가공 사업장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사 신분이 아니라 사장이 된 거예요. 거래처 사장들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지역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업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예전에 자신이 납품했던 정육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화자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해질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그쪽 정육점에도 납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웃는지 몰랐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납품했었다고요? 화자가 그렇다고 하자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한 사장이 말했어요. 그 사장, 원래 빚이 엄청 많았어요. 화자는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채까지 썼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단순히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장사 그만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아니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네 회사에 미수금 얼마나 남겼는지 알아요?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금액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 순간 화자는 이상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무표정한 얼굴, 현금으로 계산하던 모습, 자신에게 건네던 돈, 밤에 찾아가라고 했던 주소, 검은 옷, 마스크, 선글라스, 태워버리라고 했던 종이, 그리고 밤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나씩 밖으로 던졌던 그것. 화자는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다른 일도 했습니까? 그러자 한 사장이 잠시 침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 일 했어요? 그 순간 화자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단순히 부끄러워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했던 일이 뭔지 갑자기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화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단순한 고기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자가 버렸던 것도 단순한 고기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미 늦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창밖으로 던졌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화자는 자신이 그날 밤 벌었던 110만 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단순한 일당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대체 무엇의 대가로 그 돈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차량 뒤쪽 자루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술이 완전히 깼다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장님들과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잔을 들어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납품했던 정육점 사장이 빚을 많이 지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질 수도 있고 사채를 쓸 수도 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거래처에 미수금을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었다면 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미수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매번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그것도 다른 거래처보다 훨씬 깔끔하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한테 돈까지 더 얹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돈은 호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한 사장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 사람 말이야,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빚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자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고 해요. 사업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더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들렸다고 해요. 화자는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하고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이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한동안 말 많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화자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왜 구합니까? 그러자 그 사장이 말했어요. 돈 많이 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작업자들을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자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고된 작업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육가공업이라는 곳이 원래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말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공장에서 일해서 벌 돈을 며칠 만에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자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1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110만 원. 바로 자신이 받았던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화자는 말없이 술잔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한 사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고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며칠만 일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저 정육업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옮기거나 냉동고를 정리하거나 도축 부산물을 처리하거나 그 정도로만 설명했다고 해요.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보고 나면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해요.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자신도 처음에는 고기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외국인 2명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2 사람 모두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농담도 하지 않았고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신호를 주면 움직이고 신호가 없으면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 같은 일을 해본 사람들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숙련된 작업자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자는 술자리에서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자 한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건 직접 해본 사람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몸을 처리하는 일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멍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술자리에서 나온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였어요. 화자는 그 말에 몸을 굳혔다고 합니다. 흔적.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변에 차가 있으면 던지지 말라고 했던 말. 사람이 보이면 기다리라고 했던 말. 검은 옷을 입으라고 했던 말, 석습. 종이를 태우라고 했던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으로 돈을 줬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마지막까지도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해요. 설마 내가 그걸 직접 버렸을까? 그날 밤 자신이 던졌던 건 분명 냉동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어두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고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라놓았을까요? 왜 우족이나 뼈처럼 보이는 형태였을까요? 왜 냄새가 뼈처럼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왜 굳이 새벽까지 차를 몰면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냉동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또 다른 곳에 버렸을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육가공업계에서는 도축 부산물이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위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처리 업체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였고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냉동된 상태로 들어온 것을 일반적인 육가공 작업처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를 없애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다른 고기와 섞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다시 냉동시키거나 다른 부산물과 함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자는 속이 울렁거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육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자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나 돼지의 발골 과정도 알고 있었고, 냉동된 고기를 기계에 넣으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해요.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그냥 괴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업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와 불가능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술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장이 화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그때 그 일 했던 거 아니죠? 화자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죠.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11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신도 그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정말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자신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사장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화자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일을 신고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경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업계 소문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 바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화자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날 밤 했던 일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작업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너무 싼 값일 수도 있었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날 밤 자신이 받은 110만 원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던 자신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고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후회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다시 부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 화자는 그 정육점 사장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가게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사건은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고기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냉동고를 열었을 때 나는 차가운 냄새, 새벽 도로를 달리던 차 안의 냄새, 창문을 열고 무언가를 하나씩 떨어뜨리던 순간,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운 감촉, 그 기억들이 몇 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화자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버린 것이 정말 사람의 일부였다고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몰랐다. 고기인 줄 알았다. 나는 속았다. 그 세 문장이 자신을 버티게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자에게 물었다고 해요. 혹시 예전에 강원도 쪽에 갔던 적 있습니까? 화자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정육점 말입니다.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요? 상대방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버린 것들 때문에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순간 화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신이 버렸던 것이 정말 단순한 고기였다면 경찰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화자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의 장면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렸던 장소, 차가 지나갔던 도로, 그때 보였던 산과 들판, 그리고 새벽에 자신이 바라봤던 표지판.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던졌던 곳 근처에서 차량이 잠시 멈췄었다는 겁니다. 그때 화자는 창밖을 봤어요. 아주 어두운 곳이었고 멀리 작은 불빛 하나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시골집 불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차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날 경찰에게 신고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경찰이 찾아온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을까요? 화자는 그 답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자신은 다시는 누군가가 너무 쉽게 주는 돈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큰 돈을 주는 사람은 더더욱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이 된 뒤에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정체를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는 것.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느끼면 반드시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몇 년 뒤 화자는 자신의 사업을 어느 정도 키운 뒤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그때 진짜 뭐였어요? 화자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소문과 자신의 기억을 이어붙이면 무서운 결론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른다. 그리고 잠시 뒤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자는 오랜만에 창고에 혼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일을 정리하고 냉동고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소리, 창문을 열던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질 때 들렸던 작은 소리. 그때 화자는 손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던진 건 정말 고기였을까? 그 순간 냉동고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냉동고 안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고기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다. 그리고 냉동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직전 화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 그날 밤 차 안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화자는 냉동고 문을 다시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불을 끄고 창고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뒤로는 직원에게 냉동고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냉동고 안에 뭐 이상한 거 넣으셨습니까?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어제는 없던 냄새가 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래된 고기 냄새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냄새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고기 냄새와 조금 달랐어요.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을 했던 그날 밤, 차량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바로 그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화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친절해도 믿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화자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던 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왜?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화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육점 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도망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자는 갑자기 아주 오래전 술자리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 사체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화자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이 하던 일 때문에 사라진 것이라면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들였다면요. 그렇다면 그날 밤 110만 원을 받았던 자신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 화자는 더 이상 과거를 단순한 괴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남았다고 해요. 차가 어두운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신호를 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것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어쩌면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화자는 자신이 그날 밤 무엇을 버렸는지 평생 고민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밤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를 경험했다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요. 그리고 그 집은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 인천 월미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어린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린 남자아이가 어느 날 밤 자신의 방 바로 옆에서 누나가 내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또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누나의 얼굴을 본 아이는 그날 밤 이후 다시는 그 방을 평범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